전봉준 투쟁단 130년 만에 서울 입성. 윤석열, 김건희 잡겠다고 전국에서 모집한 동학농민군의 후에 전봉준 투쟁단이 남태령 고개에서의 경찰과의 대치를 승리하고 드디어 용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환호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경찰의 진압 행위도 있었어요. 자, 볼게요. 초기에는 시민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이 농민들을 얕잡아보고 경찰들이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서서히 국민들이 모이니까, 시민들이 모이니까 경찰이 결국에는 패퇴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공주 우금치 고개에서 출정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양쪽에서 출발한 동군과 서군이 우금치에서 출정식을 가졌어요. 22일 서울 대통령 관저 앞 진입의 꿈을 이루었다. 오후 4시께 서울 초입인 남태령 고개에서 트랙터 행진단을 가로막던 차벽을 뚫고서 대치가 시작된 지 29시간 만에 밤을 새워 농성을 하면서 결국 전봉준의 꿈을 130년 만에 이뤘다고 합니다. 자, 우금치 전투. 130년 전 동학혁명 때에는 우금치 전투에서 이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군한테 패퇴를 하고 물러나죠.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후 4시경에 여론에 밀려서 차벽을 뚫었고 오후 5시경에는 선두 트랙터가 사당역 사거리에 도착했다. 전봉준 투쟁단 등 트랙터 행진단은 오후 6시 40분께 마지막 목적지인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남 관저에 도착했다. 전국 농민들의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전달하고 오후 7시 넘어 해산했다. 130년 만에 전봉준 농민군의 꿈을 이루었다. 시민들이 불가능했던 길을 열었다. 자, 이번에는 양국관리법을 또 윤석열의 꼭두각시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을 또 행사해서 이 성난 농심에 불을 지폈어요. 자, 주요 장면들을 볼게요. 우금치에서의 출정식의 모습. 야, 경상도, 전라도, 동군, 서군 나누어서 출발했답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 트랙터를 운전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추운 엄동설안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이 트랙터 안에서 운전을 해서 대단하죠. 이 트랙터 운전할 때 이 딱딱한 아스팔트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이 트랙터의 바퀴가 다 마모가 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이상을 운전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대단하죠.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의 차벽에 막혔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경찰이 차벽을 친 겁니다.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고 이 운행을 하던 이 트랙터 등을 경찰이 갑자기 막아선 거예요. 자, 항의하는 시민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항의하려고. 그러면서 아까 불법적인 연행 이런 것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자, 행진하는 모습들. 체포 윤석열, 체포 윤 구속. 자, 이 시민들이 속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만 명, 5만 명 이상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샘 대치를 했답니다. 이 추위에 이때가 영하 7도, 8도 한밤중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걸린 환자도 속출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차벽으로 앞뒤를 꽉꽉 막고 있어서 응급환자들이 속수무책이었다고 그러네요. 보니까. 석열아, 오늘부터 모든 날들이 흉흉할 거야. 내란 수개범 깜빵생활. M1 시민 막지 말고 내란 수개나 잡지 코앞에 있구만. 자, 한강진역 용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민군들과 농학혁명군들이 도착을 해서 윤석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선두 트랙터입니다. 체포 윤석열 구금. 대장 트랙터죠. 이게 대장 트랙터. 맨 앞에 농민혁명 쟁취. 자, 농민들이 얼마나 열받으면 여기 진군을 했겠어요.
이 벼숨에 쌀숨에 연 1조 원이 든답니다. 이번에 의료개혁한다고 이것저것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거의 5조 원 10조 원 가까이 쏟아 부은 것 같아요. 헛짓거리 하면서 농민들한테는 10원 한 장 쓰지 않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오죽하면 세 번째 양곡법이겠어요. 내란숙의 윤석열 체포 구속. 자, 멋집니다. 윤석열을 체포 구속하자. 차벽도 설치하고 이 시민들이 열심히 싸워줬어요.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폭력 시위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외국은 시위할 때 일단 깨부수고 보잖아요. 대한민국은 평화 시위를 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자, 그림 멋지네요. 내란숙의 형법 제2편 내란죄 숙의 윤석열의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사 퍼포먼스가 있었네요. 자, 대단하죠. 서울 시내 모습인데요. 명동의 모습 같습니다. 여기는 명동. 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하루속히 탄핵돼서 좀 더 살기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대단하네요. 시민들 서울 광화문청사의 모습이 뒤에 보이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같습니다. 뒤에 보이는 데가 쭉 건물 보이죠. 광화문의 모습. 광화문에서 즉각 파면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이죠. 야, 대단합니다. 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엄동설안에 윤석열 체포 파면을 외치는 이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하루속히 체포를 해서 잡아와야 됩니다. 내란 수계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내란 잔당들이 자꾸 준동을 하고 선전선동을 합니다. 이 석동현 친구단자가 또 언론에 나와서 별의별 시덥지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했는데 내란 선동죄로 고발했다고 또 무고죄로 이재명 대표를 고소를 합니다. 이 석동현 이자가 윤석열 친구단자 황당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은 본래 성품이 선한 자다.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이번에는 정치를 잘할 것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털어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내란 준동 세력들이에요. 내란 선동 세력들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체포를 해와야 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선물이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추경호 개업날 광화문 이용원 나온 뒤 어디로 갔을까? 6시 50분경에 이용원을 나왔다라고 합니다. 12월 3일 개업 당일에 머리를 깎았대. 여기서 단정하게 머리를 깎고서 들리는 최초의 전원에 의하면은 대통령실 만찬에 간다라고 하고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그 이발사가 친구한테 전해주는데 그 친구가 이 노정면 의원한테 제보를 해준 겁니다. 만찬을 가려고 했다라고 했답니다. 만찬. 머리 단정하게 깎고 이 혁명을 거사를 성공을 하고 만찬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모습은 윤석열의 이 머리에서도 계엄 당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때 보게 되면 아주 단정하게 이발을 해 있어요. 이 거사를 치르기 전에는 항상 단정하게 뭔가를 합니다. 목욕 제기하고 얘네들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야. 이 내란이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어요? 대통령이 총 수개인데 군, 경찰 모두 다 송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패하냐고요. 성공하고 나서 거하게 장어도 먹고 57kg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거하게 축하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란 세력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놈들 다 쳐죽일 놈들입니다. 몰랐다, 순진했다,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무위원 이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란 성공하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들. 그러니까 아예 삼족을 멸할 정도로 이번에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다 죽을 뻔했다니까요. 비안벙커에 갇혀가지고 이 지식인들 3,000명 이상이나 가둬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목욕 제기하고 머리 깎고 파티를 준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국회 계엄령 해제
계엄령 해제를 막는 역할은 아마도 추경호가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밀정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신동욱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날 밤 최정예 81명을 대기했다. 조지호 다 커졌습니다. 방첩사의 요청을 묵살했다더니 그날 밤 최정예 81명 체포조를 대기를 시켰답니다. 조지호 청장. 겸 당일 경찰 수사관 81명을 비상대기했다. 사실 확인. 방첩사 요청에 경찰이 움직였다. 단독 아니라더니 계엄의 밤 수사관 81명 대기. 다 부역자들이야 이것들. 부역자들이에요. 관련 영상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해 경찰 수사관 100명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수 있으니 수사관을 지원해달란 것이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그동안 방첩사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관 100명의 파견이라든지 위치정보 확인 이런 것도 모두 거부했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엄 선포 거짓말이에요. 뻥. 수사관 104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참 큰일입니다. 부역자들이 어디까지 뻗쳤는지 모르겠어요. 81명이 사무실에서 서울청 비상대기했던 것으로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서울청에 최정예 수사 인력이 차출돼 투입 대기까지 한 겁니다. 이 같은 수사관 비상대기는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가 큰일입니다. 서울경찰청에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 부역자들이에요 보니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수사인력 명단을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를 지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자유롭지 못하죠. 100명을 준비해달라고 서울청에 전달하고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100명이 실제로 대기를 했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그겁니다. 검찰이. KBS가 확보한 명단 있잖아요. 비상대기자 명단입니다. 보니까 경사 이상입니다. 경사 이상만 했어요. 경사, 경위, 경감, 무궁화 2개까지 했네요. 보니까 경장에서 경감, 무궁화 2개까지 대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명단이 쫙 있어요. 보니까 자 경찰도 그러고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영이가 그랬잖아요. 너희들도 선관위 서버만 갖고 오면은 검찰에서 알아서 해줄 거다. 검찰에서 올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검찰 대검의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포렌식을 해줄 거다. 거기서 불법 선거의 증거를 잡아줄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도 연관 있고 이 경찰도 연관 있고 정말로 이 부역자들 뿌리가 끝도 없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이 또 관련 주재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군정에 넘길 건지, 사건 진행 중인 재판 등을 군정에 넘길 건지 등을 대법원도 상의를 했다고 하는 거 봐서는 다 연관이 있어요. 이놈들이 이것들 다 잡아야 됩니다. 이 불법 내란에 동조한 혐의들 끝이 없습니다.